네, 그러면 이제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넘어가서 기술사나 감사 시험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응시 요건은 기사 자격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 종사.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4년제 대학교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4년제 대학 졸업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그래서 기사 자격 4년, 대학교 졸업하면 6년 이상.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3년 또는 2년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게 플러스 1년씩 실무 기간이 이제 응시형 대상에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사는 크게 정보관리 기술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이렇게 두 개의 종목으로 정보 처리 분야는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적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8일, 5월 17일, 8월 23일 이렇게 3번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면접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 이제 합격이 되게 됩니다. 네, 이 필기시험 3번 중에 정보관리 종목은 3번을 다 보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네, 2월 그리고 8월 이렇게 2번만 응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관리 응시자 수가 많아서 3번을 본 거고요. 컴시험은 상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적어서 2번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관리 기사 관련된 이제 출제 경향 또는 시험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관리에 관련된 실무 경험, 일반 지식, 전문 지식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과목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 과목을 설명드린 게 이제 가장 이해가 용이해서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IT 관련된 전 분야에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검정 방법입니다. 자,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필기 시험은 단답형, 주관식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교시당 100분, 100분이고 총 400분이니까 100분씩 4번을 반복해서 하루 종일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100분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60분이 1시간이니까 2시간을 치면 120분이 됩니다. 근데 10분씩 쉬는 시간을 빼서 뒤로 미루고 50분씩 2번 연속 붙이면 100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한 번 100분 보고 20분 쉬고 또 그 다음 시험 100분 이런 구조로 4번을 보게 된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100분씩 4번인데 2시간이 100분이니까 하루 8시간을 시험을 보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 관리도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많이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학습도 이제 하면서 지식도 증가하고 인사이트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까지 이제 하게 되는 어찌 보면 참 좋은 시험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 합격 기준은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필기 이제 총 100점 만점을 했을 때 평균 60점 이상이 이제 합격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는 면접 시험이고요. 부수령으로 30분 정도.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하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험 유형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로는 주관식 이제 논술형으로 쓰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13문제를 1교시에 이렇게 영어형으로 내고 3문제를 제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10문제만 풀면 되고요. 이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문제가 좀 깁니다. 대신 문제 개수가 6개이고요. 6개 중에 2문제를 제끼고 4문제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부터 4교시는 같은, 2, 3, 4교시는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 최근의 시험 응시 패턴을 보시면은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 이전까지 합격자 수에 비해서 갑자기 합격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정보관리도 1년에 시험을 2번만 치렀는데 이제 3번 치른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요때 많이 뽑아버려서 추가적인 응시자 이제 유입은 좀 줄어든 편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응시자 수준들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합격자 수도 이제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합격자 수 비해서 월등히 지금 많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뽑아주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는 게,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합격이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계속 가면 아마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이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이 뭐냐면, 이게 지금 색깔들이 이제 나이대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짙은 청색, 네. 요 색깔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연령층이 50대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합격자가 60세 이상에서도 지금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각을 보십시오.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50세가 넘으셔도요, 필사시험에 응시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달라진 추세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50대 이상 돼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60대 이상 되시면 쉬셔야 되는데, 기숙사가 이제 되어서 이미 있으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숙사가 아니신 분들이 50세, 60세 명퇴 또는 정년 퇴임하고 시험을 다시 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격증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으신 거잖아요. 또는 이 자격증 없이는 뭔가 하기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이가 물론 50세 넘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40대 중반 전후 또는 그 이전이시라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빨리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0개년간 이제 필기 응시, 그다음에 면접 응시 합격 현황들이고요. 필기는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률도 작습니다. 그래서 뭐 9%, 뭐 7%, 8%, 5%, 4%막 이렇죠. 실제 이제 면접은 대신에 뭐 60%, 70% 수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전공입니다. 실제 교육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과목으로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요. 검정 방법, 이거 필기, 합격, 그다음에 실기, 합격 이런 것들은 전부 앞에서 설명드린 정보관리 기술사와 똑같습니다. 네. 문제 유형도 1교시, 2교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방법은 똑같고, 종목이 다르고 종목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될 과목의 포커스가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실제 합격자 이제 추이를 똑같이 컴시형 쪽을 보게 되면 19년, 20년, 21년 이때 보시면 인원수가 오히려 여기는 과거 대비 확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컴시형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정보 관리를 5월 달에 한 번 더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험 횟수가 늘어나니까 홈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보 관리 시험을 봐버리셨어요. 그리고 정보 관리 합격을 하시면은 그러면 컴시험 시험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시험 쪽에 응시자 수도 줄면서 또 상대적으로 합격자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이제 좀 실력 높으신 분들이 정보관리 쪽으로 합격을 해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 연령층들이 과거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여기 컴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60세가 되어서도 시험에 이제는 도전을 하시고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관리를 응시하시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지사를 응시하시든 이제는 50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셔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 대한
필기, 실기, 네, 응시와 합격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 관리보다는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적은데 조금 더 많이 뽑아주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숙사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감리사 시험에 대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리사 시험도 저희가 법역이 보장된다. 예,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전자정보법이고요. 전자정보법에 보면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행정기관에 처하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감리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의무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IT 관련된 사업에서는 감리가 의무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리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정보시스템 감리사 이 자격증이 바로 이 감리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감리사도 업력이 보장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퇴 또는 정년 퇴임 이후에도 노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정보법에 의한 이런 이제 보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주관기관이 바로 NIA, 니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신고.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이름은요, 한국전산원입니다. 한국전산원 하면 나이 좀 드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굉장히 귀에 익은 기관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에 길사 시험은 국가 전체 자격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사의 자격 이제 응시를 보면은 일본 746개인데 길사는 굳이 응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넘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자격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 7년 이상 있게 돼 있습니다. 기술사는 4년이죠. 그래서 기술사 응시 보면 오히려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 아무래도 감리는 실무 업무에 가서 감리만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이 경력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학사학위 대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이제 9년 시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전년도 경우에는 4월 20일 날 봤습니다. 이제 길서 시험은 전체 산업 도메인에서 전부 길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여 개의 종목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정보시스템 감리는 저희 IT 쪽에서만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날 요 시험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한양 공고에서 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응시자 전원이 여기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응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에 응시를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실기시험들이 있습니다. 일단 필기시험의 과목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게시가 됩니다. 감리 및 사업관리, 서표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시스템 구조, 보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는 다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120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과목별로 앞에 4개의 과목은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완은 20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100문제, 보완 20문제에서 120문제이고요. 사지선다형이고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러면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기준으로 해서 120분에 120문제를 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프로세스를 보면 필기 전형을 실시해서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에 합격하면은 이론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실무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을 합격하게 되면 최종 이제 강사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절차가 길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면접, 이론교육, 실무교육을 전부 다 통과해야 되는 게 감리사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기 전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자가 되느냐? 과목별로 앞에 이제 5과목이었죠.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자. 이 이야기는 40점 미만 점수를 맞으면 꽈락이 된다는.
그래서 꽈락이 없는 전제하에서 응시자 수능 중에 고득점자 수 이렇게 해서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1등부터 40등까지 뽑고 나머지는 자른다. 이게 이제 필기 전형의 합격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못하면 불합격자는 한 번 더 응시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론 교육도 불합격하면 한 번 더 응시 기회가 있고, 실무 교육도 한 번 더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그러면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 시험에 떨어지면 몇 번 더 응시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감사는 한 번인데 기숙사는 실제로 어,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내에 응시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시험 회차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실제로 1년에 3번씩이기 때문에 2년간이면 6번이죠. 그러면 한 번 불합격하면은 최대 5번까지 면접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숙사 시험은 면접 시험도 훨씬 더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리사 시험에 이 과목별로 실기세부 출제 내용까지 전부 다 게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사 시험까지 전체 소개를 드렸습니다.